코로나 확진자가 동선 공개 안 했다고 징역 5개월. 아니, 이 어마무시한 나라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불륜 오해를 받을까봐 싱가포르 방역 당국에 동선을 말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싱가포르는 방역 모범 국가로 유명한데요. 국민들은 정부 지침을 참 잘 따릅니다. 그 비결은 정부가 엄격한 처벌을 하기 때문. 방역 기준을 어길 시에는 무려 850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아예 여권을 빼앗아 버리기까지. 코로나뿐 아니에요. 쓰레기 버리기만 해도 40만 원. 그리고 보안이 되지 않은 와이파이를 함부로 썼다가는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어요. 인구 대비 사형을 제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여파로 직접 집행을 못하자 판사가 화상회의 어플인 줌으로 사형 집행을 내리기도 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The death penalty is inherently cruel and inhumane, and Singapore's use of remote technology like Zoom to sentence a man to death makes it even more so. Singapore tries to hide from the world that it executes scores of people every year. But by remotely sentencing a man to die in this case, they have brought back welcome attention to their inherently rights of violating. 그러나 뭐니 해도 제일 유명한 건 바로 태형. 태형이란 엉덩이를 때리는 벌이에요.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 33개의 나라가 아직까지 태형을 형벌로 시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잡지식. 태형이 내려지면 수용자에게 집행 시기를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시행해서 불안감을 극대화한다고 해요. 우선 몽땅 탈의한 채로 수용자를 형틀에 묶고요. 길이 1m에 두께가 1cm가 조금 넘는 등나무 해초리를 사용합니다. 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4회까지 내려치죠. 외국인도 얄짤없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처해달라 호소했고, 싱가포르는 외국인이라고 예외 없지만 대통령의 체면을 봐 4대로 깎아주겠다며 그대로 태형 4회를 집행합니다. 이런 강력한 형벌 체계가 도입된 데는 다 배경이 있어요. 싱가포르는 정말 다양한 민족이 살아요. 민족이 다양하다 보니 종교도 각양각색.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국민들 간의 공통된 법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한 규범을 시행해 질서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 정책을 추진합니다. 카레 냄새 때문에 인도인과 중국인들의 갈등이 자주 일어나자 아예 모두 카레 먹는 날을 만들기도 했어요. 제1공용어를 중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지정해 다민족 간의 소통을 도왔고요. 게다가 이슬람,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 4개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며 국가 주도하에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부자 나라로 잘 알려져 있죠. 면적이 부산보다 작아요. 그러나 세계적인 금융, 물류 거래 중심지입니다. 2018년 1인당 국내 총생산 7위, 2019년 글로벌 경쟁력 1위, 2020년에는
경제와 활동 자유도 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GDP는 한국의 2배가 넘고요. 처음부터 부자 나라는 아니었어요. 1965년 싱가포르는 독립 당시 옆 나라 말레이시아의 의존도가 높고 식수도 생산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초대 총리 리콴유는 영국이 만들어 놓은 항구를 이용하자고 생각합니다. 항만에다가 외국 자본을 끌어오죠. 자원 하나 없는 싱가포르가 먹고 살려면 금융이나 서비스 산업 중심지로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법인세를 17%로 낮춰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죠. 외국 회사들에게는 법인세도 낮고 고용할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니 일석이조. 독립 당시에는 165개의 외국 기업이 있었다면 1976년에는 3,739개로 대폭 상승. 그러나 경제 성장 이면에는 독재가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리콴유는 국가 경영 효율성을 빌미로 독재를 선택합니다. 초대 총리를 하더니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리콴유가 속한 집권 여당 인민행동당은 정권을 빼앗겨 본 적이 없을 정도. 질서를 넘어선 자유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 말을 남기기도 한 리콴유 전 총리. 노조를 변호해 스타덤에 올라 총리까지 오른 그였지만 노조 파업 행위를 불법으로 치부. 집회 시위 관련 법도 깐깐합니다. 한국과 달리 시위가 허가제인데 시위를 하고 싶다면 경찰서에서 심사를 거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허가받아야 하죠. 언론도 통제해버립니다. 2018년 언론 자유도는 151위를 기록했는데 정부 비판 기사를 쓰면 국가에 고소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언론사를 등록할 시에는 국가를 비판하는 경우 소송 비용이나 벌금에 대비해 보증금을 내야 하죠. Hong Kong has developed a penchant for protests and demonstrations as if to prove that it still has or still is as democratic as it was in the last days of British rule. 그런데 리콴유가 사망한 지난 2015년 추모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리콴유는 31년이나 장기 집권한 독재자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지가 높을까요? 싱가포르는 단순히 억압이 아닌 집 그리고 능력주의를 이용해 국민들을 통제했습니다. 우선 집. 싱가포르는 집 걱정 없는 나라로 유명한데 싱가포르의 국민 80% 이상이 정부가 분양한 아파트에 거주해요. 그리고 싱가포르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은 근본적 이유, 바로 능력주의. 싱가포르에는 최저시급이 없습니다. 정부는 불평등을 능력주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학습시킵니다. 싱가포르인들의 생활 철학 키아수, 한국말로 하면 지는 것에 대한 공포인데요. 싱가포르의 능력주의를 단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소수의 엘리트들이 국가를 이끌고 국민들은 따라간다는 게 국가 운명의 핵심인데 싱가포르 정부는 고등학생 때부터 엘리트를 육성합니다. 특수 공무원 제도라고 고교 재학생 중 상위 1% 이내의 우수 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수 대학에 진학시키고 엘리트 공무원으로 만들죠. 치열하게 살아남은 소수의 엘리트들은 지배 계층이 되고 정부는 지배 계층의 삶을 참 풍요롭게 만들어요. 의원 연봉은 수억 원, 장관급은 10억 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총리의 연봉은 무려 20억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연봉 높은 국가 정상이기도 하죠.
나라 말을 잘 들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국가 운명 공동체를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중시했던 리콴유는 31년이 모자르다 생각했는지 현재는 아들 리센룽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리콴유 일가의 왕국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리콴유 아들 리센룽 총리도 16년 넘게 정권을 잡고 있고요. 현재는 리센룽 아들, 그러니까 리콴유의 손자가 권력 승계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요. 싱가포르의 강력한 법치. 하지만 정상 국가 반열에 올랐음에도 정부의 강한 통제 때문에 한때 싱가포르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150개국 중 149위로 평가됐습니다. 단순히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부자 나라로만 알고 있던 싱가포르. 포장지를 벗겨보니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으셨나요?